인류 앞에 닥친 쓰레기 문제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1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와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이날 나온 내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았던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창원시의원, 이날 토론자로 나섰던 황지연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날 토론회 정식 명칭이 쓰담쓰담 프로젝트 시민토론회라고 들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다뤘습니까? 네, 경남도민일보와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의회는 지난 5월부터 쓰레기를 잘 쓰고 잘 담으면 자원이 될 거라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버려지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될지 어떻게 재활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배출 과정, 수거 과정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자원으로 돌이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을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고 의논을 나누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사실 쓰레기 문제가 창원 또 경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지난해 쓰레기 대란으로 전국이 떠들썩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뭐 늦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산업 발달과 함께 대량 생산 체제와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큰 문제로 나타나겠습니다. 지난해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 쓰레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쓰레기로부터 드러납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쓰레기를 태우거나 했던 문제였고요. 기후변화 문제도 일단 쓰레기에 대한 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민사회 영역 그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자리가 쓰담쓰담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라 하면 일방적인 것을 요구만 했습니다. 시민들 제대로 처리해라. 그리고 행정에서도 배출된 걸 제대로 수거해라. 이렇게 했는데 쓰담쓰담이란 말은 우리가 토닥토닥 같이 잘해보자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잘 쓰고 잘 담을 수 있게 행정과 민이 같이 협력하자는 내용이 가장 큰 의미로 들었습니다. 이 5월 달부터 시작된 과정 통해서 우리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재활용 수거장을 시민과 함께 찾아뵙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태워서 버리는 소각장도 방문을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레기가 처리되는지 같이 공부도 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매립장의 현 상태가 어떻는지도 이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서로 토닥토닥 하면서 쓰레기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앞서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늘 나와주신 황지연 대표께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날 토론회 어떠셨습니까? 제가 7월에 플라스틱을 대하는 오늘의 아시아라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을 갔었는데요. 네. 시청 관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를 보고 좀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창원시도 전홍표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시민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도 그렇고 시민들도 좀 달라지는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황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날 토론회에 참석을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쓰레기가 굉장히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인 만큼 시민분들이 많은 의견을 좀 주셨을 것 같아요. 그날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많은 의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까지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우리 가고파 마산 국화축제가 곧 열립니다. 그 국화축제 때부터라도 시민들이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는 분리수거대를 마련해 달라는 이런 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1인 가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서 배출되는 양은 아주 작은데 쓰레기 봉투가 10리터, 20리터 그리고 음식물의 봉투 좀 크고 이러니까요.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상황도 많으니까 시대의 추세에 맞게 쓰레기 정책을 조금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 지역은 그나마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리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니까 불법 투기하는 양상이 좀 발생한다니까 현경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시가 해안 도시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해안 도시인데 그게 걸맞게 해양 쓰레기를 관리를 좀 하였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쓰레기의 최종 종착점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 쓰레기를 좀 줄여달라라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고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네, 쓰레기 없는 축제, 농촌마을 쓰레기 처리 문제. 사실 뭐 굉장히 행정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황 대표께서도 우리 창원 지역 엄마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끌고 계신데 이날 어떤 의견 주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보통의 주부들은 분리수거만 잘하면 재활용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저희 협동조합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리빙랩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저희가 한 대형마트의 분리수거 위탁업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돈이 되는 스티로폼을 제외하고는 모든 플라스틱이 전량 다 소각된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대형마트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전량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트에다가 마트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이나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과대 포장이나 뭐 불필요한 제품들을 분리배출 해놓고 가져갈 수 있는 분리배출 포장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할 예정인데요. 인터뷰 하셨던 분도 분리배출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현행법상 저희 쓰레기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는 민간 업체가 수거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이제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감시를 잘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직접 맡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재활용 선별장에 갔을 때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저도 분리수거를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 때마다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행사 때마다 그 영상을 상영을 해주면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실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산을 들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미래 세대들한테 그리고 현재 미래 세대를 키우는 학부모, 부모님들한테 이런 교육한다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해서 그게 우리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과 재활용품장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쓰레기를 버려져서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견학하면서 그리고 쓰레기의 생산과 배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쓰레기를 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돈 들이지도 않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적극 행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앞서 한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게 시민분들이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자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오는 26일부터 창원의 대표 축제인 마산 국화축제가 열리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없는 축제는 처음부터 기획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그리고 먹는 음식들부터 이 쓰레기 좀 작게 나오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이 토론회 이전에 계획됐던 축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쓰레기 분류 수거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은 제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 대표께서는 같은 토론자 입장에서 이날 괜찮은 의견 없었습니까?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통 사이즈를 좀 줄여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음식물 쓰레기통 씻는 게 불편해서 비닐봉지 채로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만 음식물 무선인식 방식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네. 주택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제주도에 그 재활용 도움센터를 견학을 하고 왔는데요. 재활용 도움센터는 24시간 재활용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릴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 도우미분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어서 분리배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도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네. 그 시민들에게 무조건 분리수거만 잘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을 주택가 곳곳에 좀 설치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사실 저부터도 분리수거를 하러 가면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뭐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 예산이나 뭐 구조적 문제가 좀 수반이 되겠지만 창원시에서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제 경험인데요. 도자기가 한 개 집에서 깨졌습니다. 네. 그 도자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도 저도 몰라가지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고 느낍니다. 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해야 우리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겠구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그리고 요즘 제품들은 복합 소재들이 많습니다. 화장품 용기도 유리, 플라스틱 다 합쳐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아까 황지연 대표님께서 말씀드렸던 쓰레기를 제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교육장 그리고 누가 이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안내해 주는 게 지역 거점마다 있다고 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입장에서도 제대로 버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를 자원화시키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물건을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적극 반영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창원시에서도 제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특히나 저희가 마산만 수질 악화 문제 짚었는데 이날 토론회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도 좀 지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과 또 함께 고민해보는 좋은 자리가 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바다를 즐기려 하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가 바다로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쉽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부터 오염이 덜 된 바다도 우리가 쓰레기의 재활용 정책상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로 들어갔던 쓰레기는 우리 창원 지역이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홍합도 유명하고 굴도 유명한데 그게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시 인간에게 위험을 끼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쓰레기 처리가 그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바다도 지키는 일과 한 게 일목상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올해 경상남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깨끗한 800미끼를 조성하는 조리를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바다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 인력을 예산을 투입해서 바다 쓰레기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기 전에 걷어올리는 사업을 창원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날 어떤 시민 한 분이 비치코밍이라는 의견을 좀 주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비치코밍은 말은 비치는 해변을 말씀하시는 우리 코밍은 이렇게 빗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변을 빗질하듯이 빗질하면 머리가 헝클어졌던 머리도 좀 발라지고 그다음에 머리에 묻었던 이물질도 빛에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변을 빗질하듯이 쓰레기를 걷어낸다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도섬 해피랜드 도섬 대표 오영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면 직접 시민이 직접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그리고 건져 올린 것만큼 지역의 농산물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도 주워내는 기쁨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비치코밍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극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 줍기 행사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네, 정말 뭐 시민으로서 비치코밍을 한다고 하면 나서서 좀 쓰레기를 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애기똥풀에서도 이런 비치코밍에 적극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9월 26일에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가 거제에서 있었어요. 거기서도 비치코밍하고 좀 비슷한 그 쓰레기 주우면서 조깅하는 플로깅이란 대회를 했었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안 그래도 제주도나 부산 같은 해안 도시에서 비치코밍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가까운 도섬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쓰레기랑 지역 농산물이랑 이렇게 교환도 해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모아서 같이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이날 나온 제안 중에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이 의견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릇부터 전부 일회용품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은 그렇게 지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애도하는 곳인데요. 그런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거지를 할 시간도 없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손님들이 짧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는 게 테이블을 까는 비닐부터 컵 모든 게 다 일회용품이었습니다. 네. 약 연간 사용되는 게 2억 2천만 톤 정도 일회용품 쓰고요.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의 20%가 장례식장이라는 단일 공간에서 사용되는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양을 좀 줄여보자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그릇을 씻어줄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걸 말리고 하던 이런 부가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축 과정과 함께 이 점차적으로 이 일회용품이 줄어드는 장례식장에 대한 걸 시 행정과 함께 지금 논의하는 간담회를 곧 준비 중이고 일회용품이 줄어드는 장례식장은 창원시에서 곧 실현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민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만큼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또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전홍표 의원께서는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어요. 그날 토론회 어떠셨습니까? 일단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정책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1인 가구가 많은 점, 그리고 농촌에 있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바다 쓰레기를 접하는 방법들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토론을 열어서 저 시의원으로서는 큰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네. 자, 어쨌든 좋은 행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텐데 시민으로서 시나 시의회에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재질 개선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창원시에서도 일회용 사용을 많이 하는 곳 있잖아요. 도시락 업체라든지 카페, 재래시장 같은 데에 그 재생 가능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 규제를 하거나 네. 지원 등을 해주는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주택가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민원 문제라든지 인건비, 부지, 시설비 문제 등으로 이렇게 제한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네. 제주도는 2006년부터 클린하우스를 시작을 해서 재활용 도움센터로 확대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쓰레기 양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설치해달라고 요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수도 창원이고 관광도시를 또 꿈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은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든 이 정책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관광도시 만들기 전에 쓰레기 문제 잘 해결하고 관광도시를 만들면 멋진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시민의 의견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쓰담쓰담 프로젝트 진행자자 또 환경공학자 또 창원시 의원으로서 창원시의 쓰레기 처리 방안의 장기적인 청사진은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뭐라면 길이 있겠습니다. 근데 매립장에 더 이상 쓰레기가 많이 안 들어와서 매립장을 운영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지자체, 그리고 소각장에 태울 쓰레기가 없어가지고 네. 소각장에서 그게 태운 연기 대신 연기가 안 나는 그런 소각장,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렇게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냄새 앓는 게 없는 그런 쾌적한 도시 창원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청사진이고요. 네. 이런 쾌적한 쓰레기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 정성과 제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비단 창원시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빠르진 않았지만 지금보다 더 늦어선 안 된다는 의지로 시작된 창원시의 아름다운 행보를 응원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